바다의 거인, 타이타닉, 가라앉지 않는 거대한 배.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타이타닉호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승객의 3분의 1만이 살아남았고 1,500명 이상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상자 가운데 349의 시신만 수습됐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남습니다. 남은 1,16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사건을 요약해보죠. 1912년 4월 14일 RMS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한 후 침몰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영하 2도의 바닷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타이타닉호의 모든 승객을 태울 만한 구명 보트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은 구조대가 오기 전에 너무나 빨리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구명 보트는 20대밖에 없었고 모든 승객을 안전하게 나르는 데 필요한 보트는 60대였습니다. 구명 보트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족했던 이유는 갑판이 너무 어수선해 보인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더 나쁜 사실은 충돌 직후에 사용된 처음 몇 대의 구명 보트는 정원을 반도 채우지 못한 채 선박을 떠났는데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였죠. 타이타닉의 충돌 현장 근처를 지나던 배들이 타이타닉호에서 쏘아 올린 조명탄과 구조 신호들을 발견했더라면 그 불쌍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구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빛의 굴절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구조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은 타이타닉호의 선원들이 왜 너무 늦을 때까지 빙산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쌍안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쌍안경이 보관되어 있는 선박 내 캐비넷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선원인 2등 항해사 데이비드 블레어가 마지막 순간에 교체되는 바람에 열쇠 전달을 깜빡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도움이 될 쌍안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빙산을 더 일찍 알아차리고 항로를 바꾸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타이타닉은 원래 정해진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박 소유주인 화이트 스타 라인이 예정보다 늦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선박의 빠른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자 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더 안전한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다면 쌍안경 부족으로 인해 빙산을 너무 늦게 발견했더라도 빙산을 피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년의 불행한 사건들은 선박의 충돌로 이어졌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시신도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한 가지 이론은 바다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거대한 폭풍이 바다 위를 덮쳤습니다. 조류와 바람은 충돌 현장에서 최대 80km 떨어진 곳까지 시신을 휩쓸어 갔습니다. 이 이론은 현장에 처음 도착한 배들이 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물론 타이타닉호와 함께 침몰한 희생자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습된 시신들은 구조선에 여유가 없는 경우 바다에서나마 적절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3등석 승객들로 가족들은 장례비를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시신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 의한 장례를 위해 캐나다 헬리팩스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원 미상인 희생자들을 위한 묘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실종된 시신의 정확한 위치나 운명은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타이타닉을 지금까지 연구해온 사람들의 이론에 의존할 뿐이고 이 비극적인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었던 이 끔찍한 재앙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살아남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제임스 카메론의 유명한 1997년 영화를 봤다면 구명 보트를 타고 탈출했지만 가판수에게 다시 배로 노를 저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몰리 브라운을 기억하실 겁니다. 몰리 브라운은 사실 실존 인물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용감하고 정직했던 이 여성은
가라앉지 않는 몰리 브라운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배가 침몰한 뒤 최대한 많은 승객을 구명 보트에 태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선가의 좋은 업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난에서 살아남고 RMS 카파시아호에 의해 구조된 후에도요. 브라운은 다른 1등석 생존자들과 함께 2등석, 3등석 생존자들을 위한 상담과 기타 기본적인 필요를 돕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빈민층의 교육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914년 그녀는 상원의원 선거에도 출마했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미주리주 출신 여성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프랑스의 재건을 돕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존경할 만한 여성이군요. 작가, 언론인, 그리고 교사였던 로렌스 비즐리도 있습니다. 비즐리는 영국 출신의 2등석 승객으로 배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선실에서 책을 읽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승무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승무원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확신시키려고 했습니다. 운 좋게도 비즐리는 A 갑판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고 주변에 여자나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구명 보트가 출발하기 직전에 구명 보트 13호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타이타닉호의 비극이라는 책으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책에서 비즐리는 그의 경험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타이타닉호의 승무원이었던 바이올렛 콘스탄스 제솝이었습니다. 제솝은 친구들이 타이타닉호의 일자리에 지원하도록 설득하기 전까지는 타이타닉에서 일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그녀는 선실에서 살짝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갑판에 가서 승객들을 돕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봐야 할 아기와 함께 구명보트 16호에 올랐습니다. 바다에서 8시간 만에 다른 배가 이 구명보트의 승객들을 구조했고 아기는 엄마와 재회했습니다. 제솝의 생존력은 그녀가 HMHS 브리타니코에 탑승했을 때 다시 발휘되었는데 이 역시 4년 후인 1916년에 침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리타니코는 타이타닉호의 자매선이었고 또한 화이트 스타라인 소유였습니다. 도로시 깁슨, 아름다운 미국 가수이자 모델이며 무성영화 배우이기도 한 그녀 또한 타이타닉의 생존자였습니다. 깁슨은 승객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친구들과 라운지에서 브릿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2명의 친구들은 처음 출발한 구명보트 7호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매니저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바탕으로 한 영화에 출연하도록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심지어 진짜 침몰하던 날 밤에 입었던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이나 생존자들에 대한 다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댓글에서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한 다음 구독 버튼을 클릭해서 항상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